강의 계획서 다 갖고 계세요? 자, 파워드 그 교재 구성 및 특징부터 볼게요. 예. 엄선한 표제 500개를 중심으로 한쪽당 한 개의 어휘와 확장 어휘들을 정리한다. 이건데 책에 500개 있다 그러는 거는 책 보시면 한 페이지에 한 단어씩 해서 딱 500번까지 있거든요. 500개를 뽑으려고 그러면 뭐 엄선은 했겠죠. 예. 그 다음에 한쪽당 한 개가 있는 이유는 한쪽당 한 단어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한쪽당 한 단어를 설명한다는 그 미명하에 한쪽당 한 단어를 설명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단어를 많이 붙여서 관련어들을 같이 붙여서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한 단어는 여러 단어의 그 씨앗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 콩고물을 많이 묻히셔가지고 나중에 R은 500개지만 그 500개의 R에 여러 개가 붙은 식으로 만들어지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내용은 책을 보시면은 책의 이제 표지에 겉표지를 보면 한 포기의 나무가 있죠. 예, 근데 사실 한 포기라 하더라도 이파리는 여러 개군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 포기였지만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한 페이지만 넘기면 이걸 뭐라 불러야 될까요? 예, 숲이 된 거죠, 숲이. 그리고 막 시멘트 바닥을 뚫고 이제 숲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막 되게 무섭게 막 컸잖아요. 밑으로 뿌리는 또 얼마나 있겠어요. 예. 이런 걸 만들려는 게 이제 파워워드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책 표지 보신 김에 중간에 그 파워워드라는 말 중간에 보면 Power of the Powerless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뜻, 힘없어 보이는 것들의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힘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이란 숫자, 힘없어 보이죠? 어때요? 500? 예, 힘없어 보이죠? 22,000, 33,000 이렇게 쓰면 얼마나 힘있어 보여요? 근데 500 굉장히 힘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펴면 예를 들어 제가 51페이지를 폈어요. 아무데나 펴보니 이제 딱 한 단어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서 거기 힘 없어 보이는 accommodate 안에 보면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accommodate하고 이제 중간에 끊어놓은 거죠. 그리고는 1번, 2번, 3번 하면서 우리는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돕다, 적응시키다 이런 이제 한국말이 바로 파바박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중간에 영어로 단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accommodate oneself to something이라고 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 이런 것이 힘 있는 줄 몰랐는데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주고 그리고 예문이 지금은 3줄이지만 어떨 때는 5줄, 6줄 막 굉장히 긴 예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문 안에 보면 accommodate themselves라는 데 볼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별로 보지 않던, 다른 데서 힘있게 처리하지 않던 부분이죠. 그리고는 내려오면 단어 가족 이래가지고 이 동사의 명사형이나 형용사형을 적어놓고 더욱더 힘없어 보이는 것은 accommodation이라고 DA에다가 볼드를 해놨잖아요. 또 accommodating이라고 COM에다가 볼드를 해놓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흔히 보던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단어 친구를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 단어와 이렇게 친구라고 할 만한 생김새는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늘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도 다 볼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take in 하면 take에다가 볼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문을 꽤 많이 여기저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 친척을 보면 그 MOD라는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들을 쭉 모아놨는데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근이 아니라 이제 강세 있는 부분에다가 볼드를 해놓고 또 중간중간에 예문을 해놓고 이게 이제 한 페이지의 구성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힘없다 한 건 뭐냐면 소리 같은 거 자꾸 얘기하고 강세 얘기하고 또 음절 얘기하고 또 파생어 한 단어에 파생어라든 단어 친구, 친척 이러면서 관련 있는 단어들을 많이 붙여놓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표제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죠. 또 예문을 풍부하게 읽기보다는 단어의 수를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어떤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문을 읽을 때 전치사나 아니면 쉼표나 접속사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읽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던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고 잡아줄수록
500개의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 튼튼해질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장 전체가 잘 읽힐 것이다 하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 만들고 나서, 이 책 만들고 되게 고생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지방에 그냥 혼자 훅 한번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2000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들판에 이렇게 잡풀이 막 있잖아요, 풀들이. 근데 이 풀의 이름이 망초거든요. 원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망초라는 거를 이 책을 만들다가 알게 된 거죠. 제 친한 친구가 만들어준 커버인데, 그런데 이제 운전하다 이렇게 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풀들이 있잖아요. 근데 90%가 망초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들판에는 90%의 풀의 이름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풀 이름 하나를 알자 90%를 알게 된 거죠. 제 말 아시겠죠?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다 모르는 풀이네 이랬었는데 이젠 하나를 알았는데 대부분을 안 해가 된 거죠. 파워워드도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500개를 정확하게 알고 500개에서 좀 관련 어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을 아는 단어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두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강의 객서를 보시면 이렇게 같이 보셔야겠네. 좀 보여주시죠. 예. 책 전체가 그 500개인데 파트 2개로 나누어서 앞에 300개 단어는 파트 1 해서 파트 1의 제목이 영단어 수문 그림 찾기 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파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안에 수문 그림이 있다는 거. 그게 뭔지는 이제 오늘부터 쭉 볼 거니까 제목만 기억해 주십시오. 영단어 뭘 할 거라고요? 우리가 영단어에서 수문 그림 찾기 할 거라고요. 예, 수문 그림 찾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론은 300단어 가지고 볼 거고요. 파트 2는 영단어 수문 그림 찾기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파트 1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에서 분절과 조합, 접두어, 어근, 전미어, 소리로 느끼는 단어라는 5개 영어 어휘 구성 원리를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할 거는 분절과 조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단어가 긴 이유라고 하는 챕터 1의 제목이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인데, 단어가 길어지는 건 통으로 긴 게 아니라 부분이 합쳐져서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가 붙느냐 하면 접두어가 있고 어근이 있고 전미어가 붙는다라는 거를 챕터 1은 분절과 조합,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 챕터 2는 접두어, 챕터 3는 어근, 챕터 4는 전미어 이렇게 해서 단어를 붙이는 여러 요소들을 공부하고 나면 챕터 5에서 단어가 붙지 않고 그냥 소리로 느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한 덩어리짜리들. 그런 것들을 챕터 5에서 보면 영어 단어의 구성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수문 그림 찾기를 상당히 할 수 있어져서 그걸 활용하여 나머지 200단어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수강 대상에 여러분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죠. 편입 준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편입 한 분 계시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아마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으시는데 뭐 공무원 수험이 이 파워워드 500개로 커버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세요? 예, 충분히 됩니다. 예, 충분히 되고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차고 넘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예. 그다음 강의 목표. 표제 500개를 확실히 공부하면서 영어 어휘의 구성 원리를 익힌다.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바탕으로 모르는 어휘도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 자, 500개는 물고기고요. 물고기만 있으면 되지 않고 뭘도 한다고요? 물고기를 주느냐, 아니면 물고기를 주느냐, 그 다음 또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물고기는 주지 않고 잡는 방법만 가르치면 좀 짜증나죠, 그렇죠? 예. 같이 잡아봐야지 잡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고기 500마리를 잡으면서 잡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물고기 잡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잡을 수도 있게 되고, 모르는 물고기가 나와도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표제어에 포함된 단어 가족, 단어 친구. 여러분 생각할 단어 가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족. 한 단어가 있을 때 걔 가족이라 그러는 건 아까 잠깐 봤는데 그걸 이제 파생어라 그러는데 동사를 배웠다. 그럼 얘의 가족은 뭐죠? 엄마예요? 자, 그럼 동사의 가족은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런 애들 걔네 가족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단어 친구. 친구란 뭐예요? 걔랑 뜻이 같은 애들. 걔네들 취향 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단어 친척. 그 애들은 성씨가 같은 애들이죠? 단어의 성씨는 어근이에요, 어근. 어근을 같이 해서 그 어근을 갖고 있으니까 대략 비슷한데 어떻게 조금씩 다르는지는 접두어, 전미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단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영어로 cognate word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을 우리말로 뭐라 하죠? 제가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일 어근을 가진 애들을 단어 친척이라고 불러서 이런 거 추가적으로 공부하며 시험 대비 어휘력을 키우고 예문학습을 통해 문법과 독해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휘를 공부하는데 문법하고 독해 같이 합니다. 어떻게 어휘 공부하면서 문법하고 독해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어휘 수업에서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죠? 예문이 있으니까요. 예문이 되게 풍부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예문을 읽을 때 문법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읽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바란다? 그렇게 하길 바란다. 대충 읽길 바란다. 예문 나오는데 문법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읽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예.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예. 정확하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법과 독해까지 연결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예문이 있으니까 문법하고 독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잘 읽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듣기 참 좋은 것이 공통영어에서 공부한 문법, 기본 문법을 예문에서 진짜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되게 잘 다듬을 수가 있는, 다져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공통영어 얘기는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보시죠. 강의 방식. 시험만을 위한 영어를 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목표는 시험만을 위한 영어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여기 오셨구나. 예. 근데 우리한테 지금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험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힘이 나나요? 딱 시험에만 쓸 영어를 공부하자. 힘이 난다, 안 난다? 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시험만을 위한 영어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시험에만 나오고 실제로는 안 쓰는 영어가 있다든지 난 오로지 그것만 공부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영어 실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싶은 거고. 맞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뭐 사전이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어휘라는 사전. 영어 사전과 다른 시험에 나오는 어휘 사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사전에서만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시험이지 무슨 시험에만 나오는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한테 힘이 안 나요.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만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지 않은 영어, 그런 영어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당연히 잘 볼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영어 실력이 있으면 시험 당연히 잘 보는 거지.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을 바탕으로 이랬는데 여러분 소리를 많이 내셔야 돼요. 대답도 많이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예.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을 바탕으로 접두어 어근 어미를 기본 형태로 가지는 고급 어휘의 골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제어에서 확장된 단어 중에 단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넘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예요. 근데 넘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 단어들 제가 설명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후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나하나 해봤어요. 좀 애매하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야 제가 확인할 게 없는데 이 단어를 가르쳐 드려 말어. 얘기를 해 말아.
이런 고민이 드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500개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붙이는 것들도 너무 과하게 붙이지 않으려고 야후의 단어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00만 번 내지 1000만 번, 그러니까 100만에서 1000만 사이 단어들은 약간 애매한데 100만이 안 된다. 그러면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조회수가 100만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래서 알려드릴 만하다 싶어도 아주 많이 쓰는 게 아니라면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여기는 모든 단어들이 조금이라도 애매하성 싶으면 다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로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떠도 더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형광펜도 칠하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하다 싶으면 예문이 적혀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에 보통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아마 한 페이지 내에 여러분이 이렇게 형광펜 칠하면은 앞부분에 모르는 단어가 막 한 단어에 30개씩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번번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다 가다 보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죠. 모든 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게 뒤에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형광펜이 되게 많다가 자꾸 줄어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앞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모르는 단어를 싸그리 다 외워야지. 그거 불가능하니까 한 단어마다 나는 10개만 하자.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궤도에 들어서면 하루에 10단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10단어에다 하나에 10개면 100개예요. 하루에 100개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를 해도 10개에 10단어 붙이면 100개가 되니까 나중에 그것도 좀 어렵다 싶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한 단어에 10개씩만 고르자. 나의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단어를 간택하여 외울 것인가. 여러분 앞에 늘어져 있는 한 3, 40개 되는 모르는 단어 중에서 내가 외우기로 마음먹으니 선택을 누구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골라서 이건 내가 골랐으니까 잘 외워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셔야지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거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다 던져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면 그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돼요. 누가 고른다고요? 제가 골라요? 여러분이 골라요? 여러분이 고르셔야지 돼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께 되거든요. 제가 골라준 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킨 거지. 근데 여러분이 고르면 그게 여러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애착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공부하십시다. 예, 이번 2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전하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늘 선생님이 써주는 건 다 외워야 하는 건가 봐 그렇게 가지셨겠지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외울 만한가, 나한테 중요한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그걸 고르시는 게 공부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나가는 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야지 재미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골라 집중해서 강의하겠으나 제가 골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골라도 여전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의 10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문으로 문법 구조까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강하실 때는 평소 어휘는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연습 동그라미를 하셔가지고 꼭 입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근육을 많이 써서 소리내어 읽는 연습 동그라미를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자기 근육을 써서 10번씩 읽은 단어에는 더욱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기 근육을 쓰는 건 그 단어를 내 몸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만, 내 귀에만 온 게 아니라 근육을 써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 몸에 박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좀 더 남아있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로, 자기 몸으로 그걸 체험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내십시오.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단어를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외워서 쓸 수 있도록 거기도 역시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자 그럼 외워서 쓴다는 건 뭐냐면 역시 손에다가 그 단어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죠? 손으로 체험하죠. 그런데 이거를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고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외워서 쓴다고요. 그럼 베껴 쓰는 거는 저기 서 있던 걸 여기다 그냥 옮길 뿐이지만 외워서 쓰는 건 내 머리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단어들이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는 점차 갈수록 아예 스펠링을 불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칠판을 잘 안 써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스펠링이 뭘까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틀리겠죠? 틀리죠, 그렇죠? 틀려봐야지 안 틀리려고 애쓰게 돼요.
제 말 아시겠죠? 그쵸? 예. 틀려봐야지 안 틀려고 애쓰게 됩니다. 아, 틀리는구나를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구나. 어떻게, 왜 이게 이런 건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실행해보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게 전하고 다른 지점이고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역시 파워 오브 더 파워리스에 우리가 힘 없다고 우리는 뭐가 힘 있다고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잔뜩 써두는 건 굉장히 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와, 이 선생님이 굉장한 힘이 있어. 이런 칠판에 다 쓴다니.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도 안 틀리고 옮기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칠판에 있는 걸 옮겨 적으니까 틀리질 않아. 이거 굉장히 힘 있는 일이야. 근데 사실은 다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생님 이거 쓴다는 거 하나도 힘 있는 일 아니고요. 맨날 하는 일인데 그거 못 쓰겠습니까? 누가 쓰려면. 그리고 이거 옮겨 적는 거 하나도 여러분 힘 안 드는 일이고요. 그걸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자기가 꺼내는 거. 이게 힘드는 일이죠. 힘을 들여야 힘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지점들일 겁니다. 그래서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표제에 포함 단어를 20개씩 골라 다녔잖아요. 이거 10개로 수정합시다. 여러분. 10개씩 골라 5장을 만들어라.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을 모아 만든 5장의 효과는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야 된다는 거. 예문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문법 실력이 필요하다. 공통 영어를 먼저 공부하거나 같이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법이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개강하는데 좀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카운터 얘기하셔서 오늘 공부할 부분만 좀 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수강을 해보시는 길을 굉장히 권해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나의 목표와 다짐은 오늘 첫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만저만 들은 얘기를 가지고 2달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갖길 바라는지 또는 2달 과정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적으셔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8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영어 어휘에 자신감이 생기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 내가 영어 어휘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힘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목표하는 바 다짐하는 바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끝날 때.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죠. 뭐 표지 한번 다시 볼게요. 표지 이 책의 표제 500개는 영어 어휘의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 씨앗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심어야죠. 이제 밥 지어 먹는 씨앗도 있긴 있지만 예. 심자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서 그러면 심었어요. 씨앗 삼아 심고 가꾸면 그러면 싹이 트고 뿌리와 줄기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가 맺혀서 어느덧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싹 트고 뿌리와 줄기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죠. 가꾸어야 되죠. 예, 우리가 노력해줘야 되죠. 그렇죠? 힘 없어 보이지만 진짜 힘이 있는 500단어의 곱셈 어휘 학습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 파트 1 제목 같이 읽어보죠. 영단어 숨은 그림 찾기의 이론. 자, 챕터 1 제목.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 혼자 나 홀로 단어들도 있지만 둘이 만나 하나 되거나 셋이 만나 하나 되거나 넷이 만나 하나 되거나 이렇게 각기 떨어진 것들이 만나서 긴 단어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각기 떨어진 것들의 뜻을 합치면 긴 단어의 뜻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 1, 2라고 한 것은 각기 떨어져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내용을 확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전체의 뜻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걸 연습하겠어요. 그 다음에 챕터 2 제목 읽어보시면 단어의 첫인상. 단어에도 인상이 있어. 단어도 하나하나 사람 같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뜻이 조금씩은 다르고 또 단어마다 인상이 있어. 얘는 되게 빡세 보이는구나. 얘는 되게 유순해 보이는구나 하는 인상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은 접두어인데 여러분 접두어 혹은 접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에서 8개만 미리 공부할 거고요. 8개. 그래서 8개 공부하고, 이거 되게 공부하기 좋구나, 그러시면은, 뒤에 그 외에 유용한 접두어에 10개씩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총 28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챕터 3 제목 읽으시면, 일당백 단어 뿌리. 그럼 단어 뿌리를 이제 한자로 하면 어근이 되겠죠. 네, 어근도 역시, 우르르 다 늘어놓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일당백이라 할 만한,
하나를 공부했는데 100개씩 중요한 단어를 알 수 있게 되는 걸 골라서 CCD, FMP, SST, TTV라고 하는 이니셜과 함께 12개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역시 유용하다 싶으면 상태와 동작으로 나뉘어진 나머지 20개의 어근을 공부하여 총 32개의 어근을 바싹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근이라는 게 뭔지 알구나. 그러면 뒤로 가서 챕터 4 제목 읽으시면 단어 꼬리가 말하는 거. 자, 그럼 단어 꼬리 한자라면 어미. 예, 어미라고 하는 거, 전미어라고 하는 것을 할 텐데, 단어 꼬리는 뜻보다는 품사를 알려주죠, 품사. 영어는 단어를 보자마자 품사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공통영어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명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또 때로는 뜻을 보여주는 어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목 읽으면, 소리로 느낍시다. 예, 그래서 모양을 흉내내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하죠? 의태어. 소리를 흉내낸 단어는 의성어. 그런 게 영어에도 있겠죠. 엉금엉금 또는 헐헐 또는 푸드덕이라든지 아장아장, 휘청휘청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 영단어 수문 그림 찾기의 이론이고요. 자, 이런 이론을 탄탄하게 갖추고 나면 이제 활용하여 좀 더 중요한 단어 200개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독해를 하다가 또는 문제를 풀다가 보게 되는 많은 단어들에 이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고기를 낚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단어 수문 그림 찾기 활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챕터 6 제목 읽어보시죠. 둘이 만나 하나 된 많은 단어. 우리가 이제 영단어 길어지는 이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긴 단어도 많지만 둘로 구성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둘이라 그러면 접두어와 접두어와 그 다음 뭘까? 접두어 다음은 어근 또는 어근과 접미어. 예, 이렇게 둘로 구성된 단어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단어 너무 길고 어려워 막 이렇게 우리 불평할 게 아니라 둘이잖아. 두 개잖아. 이런 얘기를 할 단어가 많다는 걸 모아서 보되 그 다음에 유닛 안은 전부 품사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단어를 활용하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뜻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게 중요하다? 품사. 단어 보자마자 품사를 바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활용은 전부 품사로 구분함으로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면 챕터 7 제목 읽으시면 품사를 종잡을 수 없는 단어. 그래서 어미에서 이 단어 무슨 사다라고 딱 보여주지 않고 막 모르는 어미가 막 나와. 그런데도 좀 중요해. 그런 것들을 역시 품사별로 분류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8 고급 어휘 퍼레이드 하면 남은 중요하다 싶은 단어들을 역시 품사별로 쭉 분류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00개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훅 넘어가서 자, 여기 파트 1 들어가는 초록색으로 양면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가 안 찍혀 있는 이런 장이 있어요. 자, 거기를 보시죠. 예, 여기. 영단어 수문 그림 찾기 이론에 영어 단어 속에는 작은 그림 조각들이 있다. 예를 들어, commotion에는 뭐가 있어요? motion이 있죠. 그 다음에 compromise에는 promise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conscience에는 conscience라고 읽긴 했지만 거기 뭐가 있다? science가 있죠. 그 다음에 collaboration에는 labor가 있죠. labor. collaboration은 고유한 뜻과 기능이 있는 세 가지 조각 core, labor, ation의 합체이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많은 긴 단어들은 이렇게 조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단어를 통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조각들의 합체를 보면 좋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컬래버레이션의 부분마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글자에서 함께 일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내게 된다.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써 있는 대로 소리내어 읽듯 뜻을 읽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냥 써 있는 대로 읽는 겁니다. 뜻을. 둘째, 단어의 조각은 대체로 접두어, 어근, 전미어로 구성되는데 접두어는 단어의 인상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to, 그쪽으로 from, 거기로부터 with 함께, apart 다 흩어짐, 또 out 밖으로, in 안으로, forth 앞으로, back 뒤로 등의 전치사로 전달되는 방향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접두어만으로도 단어의 분위기를 꽤 읽을 수 있다.
접두어만 잘 알아도 단어의 분위기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여 있다는 건지 흩어져 있다는 건지 그쪽으로 접근했다는 건지 어디에서 빠져나왔다는 건지 들어갔다는 건지 나왔다는 건지 이 8개만 알아도 그걸로 구성된 단어가 정말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딱 보면 인상이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근 중에는 레이벌처럼 매우 익숙한 것들도 많다. 많다. 굉장히 많다. 아까 컨셔스나 커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특수한 몇 가지를 뽑은 게 아니라 커모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 또한 바꿔봐요. 무슨 모션도 있어요? 승진은 뭐라고 해요? 프로모션이에요. 감정은 무슨 모션이라 그래요?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강등은 뭐라 하냐면 아래로 내린다고 디모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관차는 로코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션이라는 말 또 바꾸면 또 무슨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모션 하나를 잘 활용해도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그런 것이 사이언스도 또 바꾸면 많은 단어도 나오지만요. 사이언스, 모션, 레이버처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단어 안에 숨은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을 자꾸 공부할수록 그 숨은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몰랐던 것들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지는 것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어근을 알면 여러 개의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어서 유익하다. 좀 전에 말했던 모션을 바꾸는 여러 가지 단어들처럼요. 그 다음에 전매어는 해당 단어가 어근 명사형용사 동사 중 어떤 품사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문장 속에 단어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단어가 collaboration처럼 TION을 끝난다면 처음 본 단어라도 명사라는 것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뜻은 몰라도 품사를 아니까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읽어나가게 되니까 부분의 뜻을 활용하면 접두어는 접두어대로, 어근은 어근대로, 전면 또 전미어대로 우리가 전에 쓰지 못했던 걸 많이 끌어올려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와 5개처럼 5개 챕터를 아래와 같이 이제 내용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고요. 챕터 1 볼게요. 단어가 길어지는 이유. 얼마 전에 defriend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싸이월드 1총 같은 리스트에서 친구 이름을 빼다라는 단어가 100만 번째 영어 단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영어 단어가 100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까 책 이름 되게 세게 나 엄청나게 많은 단어 해. 그러면 몇만 책 이름 33,000, 22,000, 33,000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어 단어는 몇 개요? 100만 개. 2년 전에 100만 개를 친 단어가 defriend였어요. 100만 개면 정말로 많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번째 단어가 정말 어렵나요? 와, 100만 번째 단어가 정말 어렵다. 아니다. 아니네요. 왜 100만 번째 단어가 이렇게 생소하지 않죠? 왜 생소하지 않죠? 뭐 더하기 뭐니까? D 더하기 friend니까. 그래서 friend를 알고 있는데 D라는 말이 전치사로 말하면 from, 떨어져 나온다는 거를 알면 친구였다가 뺐다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렇죠? diffriend는 분리를 의미하는 D와 friend의 결합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자, 이거 무지하게 길어서 이제 이빨이 안 들어가지만 끊어서 보면, 자, 뭐 더하기 끊어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자, 첫 번째, anti 끊고, 그 다음에 dis, 그리고 establish, 그 다음 mentarianism, ment에다가 arianism, 이렇게 돼서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5개나 6개 정도로 끊어지죠. 그럼 일단 읽을 수 있어지고, 이 단어는 영국의 성공회를 국교로 지정하지 말자는, 자, 그럼 지정이 영어로 뭐고? establishment, 말자는이 dis, 사람들은 Arian, 그걸 반대하느니 anti, 주의가 ism. 그래서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자, 뭐라고요? 한번 외워보죠. 자, 소리가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이렇게 되잖아요. 안 보고 한번 써보죠. 써보세요. 보지 말고.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establish. 자, establish에서 막혔어요. 자, establish 쓰고, 그 다음에 대충 쓰고, 어딜 내가 틀리는지 나중에 확인하고, establish 대충 쓰고, 그 다음에 establish 뭐더라, 그 다음에 establishmentarianism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아, 내가 establish의 E로 시작한다는 걸 몰랐구나. 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그럭저럭 이 긴 단어를 쓸 수 있어졌잖아요. 이렇게 긴 단어도 5조각의 합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한결 익히기가 쉬워지죠. 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어 단어가 분절 가능하다는 것과 각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하겠고요. 2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목표, 2장을 공부하는 목표는 긴 단어를 조각들의 모음으로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딱 끊어지면서 뜻이 여기에서 나왔고 앞뒤에서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는구나 라는 감이 생기게 만드는 게 1장의 목표예요. 자,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18페이지. 자, 이 단어는 발음을, breed,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이를 발음을 길게 breed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를 길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왜 종이 한 장 할 때 쉿이나 또는 바닷가 할 때 beach 할 때 이렇게 이가 2개 나올 때 이를 발음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예,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근데 shit 할 때는 입술이 동그란 모양이 돼요. 작은 shit 발음 shit 앞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shit 이렇게 빼고요. 근데 이게 될 때는 입이 길어져야 돼요. 소리가 shit 예, 맞아요. 이렇게 길어지는, 제일 옆으로 긴 게 이를 2번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shit 하는 것과 shit 하는 것은 다르죠. 좀 처음에 과장이 되더라도 입술을 길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발음을 다시 해보면 beach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대충 말하면 이것도 아주 심한 욕이에요.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한 욕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니까 자꾸 본의 아니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이가 2개 나와서 이라고 발음해야 되면 이빨이 잘 보이게끔 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발음은 breed. 예, 그 다음에 이게 과거형이 됐든 bread 이렇게 됩니다. 물론 동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breed의 뜻은 이제 동의어가 발음하시면 reproduce 이래요. 여러분 자꾸 읽어야죠. 그냥 중얼중얼 계속 입은 움직이고 있는 게 좋아요. reproduce. 그 번에 뭐 더하기 뭐군요? re 더하기 produce죠. 자, produce의 뜻이 생산하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볼 거예요. reproduce를 보면은 리더하기 produce구나. 우리 produce 잘 아니까. produce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duce의 뜻이 이끌다라는 뜻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produce라는 말은 앞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생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끌어내는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 그런데 re가 그럼 무슨 뜻이죠? 다시, 그러니까 reproduce가 한번 만든 걸 다시 또 만들어내고 다시 끌어내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reed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식이라든지 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 우리가 생식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게 breed나 reproduce의 뜻이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유발시키고 발생시킨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동의어를 읽어보면 generate나 cause라는 말이 된다. 여러분 cause 명사로 무슨 뜻이죠? 원인이죠, 원인. 그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네요. 아하. 그렇네요. 원인은 결과를 유발시키는군요. 그러니까 cause라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뭐를 발생시킨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되고 나면 종류나 그런 어떤 종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읽으면 kind나 variety, 변종 이런 것들이 또 breed 해서 개의 여러 가지 뭐 코카스페니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그런 각각의 종이라고 할 때 발음은 breed. 라고 쓰는 거예요. 개라는 종 자체는 species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species 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종들을 breed라고 한다는 거죠. 됐지요? 자, 우리 예문 해볼게요. 이 예문이 어려워요. 자, 소리 읽으시면 humiliating treatment by the Allies coupled with the extreme poverty brought on by global economic depression bred a generation of angry Germans willing to do anything to get back what they
they lost in World War I. 몇 문장이죠? 한 문장이군요. 동사가 몇 번 나왔습니까? 자, 동사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첫 번째 동사. humiliate. humiliate은 동사죠. 그 다음에 거기다 ing를 붙여가지고 무슨 사로 바꿨죠. 그 다음에 treat도 사실은 동사죠. 근데 ment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꿨죠. 그 다음에 by the allies 하면 the allies는 명사인가 봐. 근데 couple도 동사죠. 근데 거기다 ed를 붙여가지고 무슨 사로 바꿨죠. 그 다음에 또 동사 나오네요. brought on 또 동사고, 그 다음에 또 bread 또 동사고, willing to do 또 get back, they'd lost 이렇게 동사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데 몇 문장?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처리해보죠. humiliate은 동사지만 humiliating은 형용사. 어떤 명사 수식하는? treatment. 그러면 treatment가 첫 번째 나온 명사군요. 이 문장의 주어죠? 자, 그러면 주어가 문장이 되게 복잡할 때는 humiliating treatment를 동사로 표시하고, 주어로 표시를 하고, 가다가 본동사 찾아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본동사 찾는 거예요. 그럼 by the allies하고, 그러면 동맹군들에 의한, allies가 동맹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humiliate은 이제 수치스럽게 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표제어로, 자, 발음은 humble. 예, 이거 이제 제가 표제어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해주십시오. 앞에 읽다 보면 단어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로 가면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지금 좀 노력해두면 그때 가서 쉽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자, humble이라는 말은 humiliate하고 친척관계죠. 맞아요? 얘네 친척인 거 알아보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네, 요거 두 개가 여러분 혹시 단어 알아요? 자, 소리가 humid, 뜻 이게 축축한, 습한 이런 말이거든요. 왜 습기 할 때 moisture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럼 moist가 습한 이런 형용사인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humid하다, wet하다, moist하다, 다 축축하다는 건데 원래 뜻은 흙에서 왔어요. 흙. 흙이 그러니까 습하죠? 모래는 그렇지 않지만 흙은 습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humble이라는 말이나 humiliate은 인간이 흙에서 왔죠? 인간은 human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느니 그를 치욕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흙에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발음하시면 humiliate. 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humiliating treatment니까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겠네요.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근데 이 일은 누가 했냐면 by the allies라고 연합군에 의해서 어떤 수치스러운 대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coupled의 ed는 동사인가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앞에 쉼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쉼표를 동그라미 하면 앞에 있는 쉼표. 주어가 나오고 바로 뒤에 쉼표가 나오면 이거 뭐 하겠다는 표시? 삽입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럼 삽입을 했다면 끼워 넣었기 때문에 앞에 세모로 쉼표로 표시하고 저 뒤에 또 한 번 쉼표가 나와요. 자, 어디 있나요? depression 다음에 쉼표가 있죠. 그래서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바로 안 나오고 쉼표가 나오면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면 coupled 다음에 with를 써서 무엇과 짝이 이루어진. 자, 제가 진이라고 읽은 게 ed. 예, 수동이라고요. 그래서 무엇과 짝이 이루어졌냐면 자, 이 짝꿍은 좋은가 안 좋은가 보겠습니다. 짝꿍은 더 안 좋군요. 자, 이거 보니 the extreme poverty. 극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궁지에 몰렸네요. 그 다음에 brought이라는 말은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또 형용사예요. 그래서 brought 앞에 가로를 열고 brought on by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가로 닫고 여기서부터 이 가로가로한 부분이 앞에 있는 poverty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brought은 원형은 bring. 자, 그러면 가난은 끌었어요? 끌려와졌어요?
끌려와졌죠. 그래서 여기서 brought은 시제가 과거구나라고 읽을 부분이 아니라 끌려와진이라고 아까 커플들을 짝 이루어진이라고 읽었던 것처럼 끌려와진이라고 읽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문법 실력이죠. 자,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면 brought on 해서 계속 끌려와졌는데 글로벌 이코노믹 디프레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디프레션은 뜻이 뭐예요? 침체? 예, 좋네요. 우울증이라 읽으면 안 되겠죠. 경제적 우울증. 하긴 침체가 있으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지만 그럼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디프레션이라는 말에서 이걸 보면 어디서 끊고? D. 그러면 여기 어근이 프레스겠죠. 이제 프레스가 뭐 하는 건데, 누르는 건데, 그런데 어디로 눌렀냐면 접두어 D는 아래로 누르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디프레션이라 하고 경기 침체도 아래로 누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접두어를 바꾸면 표현은 뭐라고 하고 눌렀는데 밖으로 막 나오네. 표현, expression, 그다음 인상, 사람 머릿속에 어떤 인상을 딱 찍는 걸 impressio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압착 여러 가지로 모으는 건 compression이 compress가 압착한다는 거고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걸 repress 한다 그러고 진압하는 건 suppress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앞에 어떻게 눌렀는지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produce를 생산한다 딱 이렇게 외우고 만 게 아니라 앞으로 끌어낸다라고 해석한 것처럼 디프레션은 경기 침체 이렇게 딱 외우고 또는 우울증 이렇게만 외운 게 아니라 디프레션은 아래로 누른다는 거니까 몇 가지 케이스의 디프레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extreme poverty가 또 이제 커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도 주어는 뭐다? 주어는 humiliating treatment죠. 동사 bread. 자, 여기다 세모를 하는 거예요. bread에 세모를 하고 그럼 bread가 그 humiliating treatment가 나왔다. 이러니까 궁금한 건 무엇을? 자, 그럼 이것을 목적어 혹은 대상어라고 저희는 불러요. 동사의 대상. 자, 그러면 대상이 어느 거예요? A generation of angry Germans. 여기까지가 대상이죠? 그럼 걔네들 동그라미 쭉 한 거예요. 그래서 generation은 발생이 아니라 세대. X generation 할 때. 세대. 분노한 독일인들의 세대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willing 밑줄 긋고 품사. 형용사. 누구를 수식하는? Germans.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willing to의 주어인 거죠. 그래서 그 angry Germans는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자, 뭘 하고자 하죠? anything. 자, anything이라는 말 밑줄 긋고 긍정문이라서 쓴 거예요? 부정문이라서 쓴 거예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어디 부정어가 있어요? 긍정문에 anything을 쓰면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든. 그렇죠? 뭐라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가 목적이죠. To get back 하면은 get back은 다시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집한 보시고 이제 파워워드에서 공부를 여러분이 잘하시면 나중에 이런 것은 글자로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back이 어려운 말로 뭐죠? 접두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독어 기원에 영어의 큰 단어의 기원이 영어의 뿌리가 독어 쪽 뿌리가 있고 로마말, 라틴 쪽 뿌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쉬운 말들은 독어 기원이고 우리가 아까 접두어, 어근, 전미어 그런 건 다 라틴 기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어 기원의 말을 라틴 기원으로 훅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뭐냐고. re. 그러면 get은 얻다거든요. 그럼 얻다에 해당하는 말이 receive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get back은 다른 말로 바꾸면 receive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receive가 어근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아까 일당백이라는 말 들으셨죠? 일당백 단어 뿌리 12개 할 건데요. C, D, F, M, P, S, T, T, V 이렇게 12개를 외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C가 sieve예요. 그럼 이제 이 sieve라는 스펠링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면서 나올 때 뜻은 탁 가지고 온다.
그럼 get은 얻다, take은 잡는다 이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get back을 receive로 바로 바꾸게 될 때 여러분이 sieve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는 12개 외운 것 중에 하나라고. 50개, 60개 숫자 안 정해놓고 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12개 외운 것 중에 하나니까 get back을 보고 receive라는 생각을 탕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돌려받는데요. 받아요. 그럼 뭘 받냐면은 자, 그럼 get back이 receive니까 뒤에 대상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what부터 무슨 사절의 시작이에요? 명사절. 자, 그러면 what에서 이제 문법을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슬쩍슬쩍 어느 정도 틀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종속 접속사가 시작됐구나, 하나의 절이 나오겠구나 이런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명사절이구나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명사절인 줄 안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보니 분명히 명사절이겠어. 첫째, 앞에 receive라고 하는 자동사, 타동사가 나온 거예요. 받다니까 무엇을 받는지가 나와줘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what은 항상 명사절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만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what은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제 명사란 표시로 동그라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what이 종속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목적어, 대상어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서 동그라미 찍 이렇게 표시를 하는 식으로 문법을 정확히 따질 거예요. 자, what은 주어예요? 목적어 혹은 대상어예요? 대상어예요. 자, 무엇의 대상이 빠져 있으니까? lost의 대상. lost 다음에 동그라미 찍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걸 찾으려고 한다고요. In World War I. 1차 대전에서. 다시 읽을게요. 처음부터. 자, 소리 내보죠. Humiliating treatment by the Allies coupled with the extreme poverty brought on by global economic depression bred a generation of angry Germans willing to do anything to get back what they lost in World War I.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bred를 공부하기 위하여? 예. 긴 예문을 읽어서 모르는 단어 몇 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 몇 개 나왔어요. 모르는 단어 나온 것마다 일단 표시는 다 해두고 그중에서 요건 내가 요번 기회에 외워봐야지 하는 걸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동식물 교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breather 하는군요. breather. 또 breathing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대표 표현을 보면 breathe like, 자, 같이 읽어보죠. breed like rabbits, rats, and insects 이런 애들이 우르르구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breed like 해서 대표적으로 rabbits, rats, insects 이런 말을 쓰는구나.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frogs were breeding like rabbits in the pond behind our house. 자, frogs가 breeding 하고 있었다 like rabbits in the pond. pand가 뭐죠? 연못. 그 다음에 behind our house 집 뒤에 판드가 하나 있군요. 거기서 frogs가 와글와글 하면서 were breathing like rabbits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단어 친구로 보시면은 자손이라는 명사가 offspring. 자, 소리가 offspring 이런 말이 자손이면 spring 동그라미하고 뜻이 뭘까요? 봄? 자손은 봄에 많이 튀어나오긴 해요, 하긴. 근데 spring의 봄 말고 또 무슨 뜻? 튀어나오다는 뜻이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탕 튀어나오잖아요. 스프링이 봄이라기보다 튀어나오다가 아닐까? 서프 스프링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땅 튀어나오고 꼭 봄이 아니더라도 여름이어도 가을이어도 겨울이어도 튀어나오는 게 자손이라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죠. 예. 자, 오프의 반대말. on.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자손이 아닌데 자손이랑 이렇게 빠져서 튀어나와서 떨어지면 그게 자손이 되니까 그 자손을 발음하면 offspring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번식하다 이런 단어도 있군요. 발음하면 multiply. 그럼 multi라는 말의 뜻이 있겠죠? 멀티미디어, 그렇죠? 그런 말 할 때 multi 뜻 많다, 많을 따. ply는 원래 fold, 접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접어가지고 똑같은 걸 찍어내다라는 말이 발음하면 multipl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mate이 짝이라는 말인 거는 우리가 그래서 반에 우리 짝을 classmate, roommate 그런 말 할 때 mate. 동사로는 교미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짝짓기 하다. 우리나라 말에 짝짓기 하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Adam. 자, 가면 Adam couldn't find a suitable mate for himself among the animals. 그래서 아담하고 이브 있잖아요. 그 얘기인가 봐요. Adam couldn't find a suitable mate. 여러분 suitable 무슨 말이에요?
적절한 이렇게 뜻이 탁 나오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단어라고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단어를 우리가 들어본 단어 있잖아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예, 소용이 완전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또 소용이 있다고 하기도 그래요. 예,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들어본 단어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 뜻이라든지 오히려 그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반만 알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반을 아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좀 들어본 단어를 다 모른다고 이렇게 칠을 하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칠한 단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칠할 때 완전 처음 본 단어 이렇게 칠을 하시고 그다음에 들어본 단어는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칠을 해서 구분을 하면 좋죠. 예. 근데 슈러브를 제가 뜻이 뭐예요? 적절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는 좀 밑줄을 그어 놓긴 하는 게 좋죠. 예, 뚜렷하게 하자. 선명하지 않으면 자꾸 얘기를 오해하게 만드니까요. 자신이 없어지게 만들고 자신감이 있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뚜렷해야 자신감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suitable mate, 적절한 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 among the animals, 다 동물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짝을 나중에 만들어줬다 그러죠. 자, 유발시키다의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발음하시면 bring about. 자, 여러분 about 뜻 뭐라고요? 주변이에요, 주변. about은 근처, 주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bring은 주변으로 끌어왔으니까 없던 걸 생기게 만들다라는 뜻인 거죠? 예, 보통 동의어 프로듀서하고 같다 그럽니다. 이런 설명이 되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about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대답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이래. 그렇죠. about의 주변이라는 뜻이 있었나?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공통영어 들으면은 알게 되니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차차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보다는 이해가 되는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나머지 것들도 제가 여러분이 뭘 모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차차 풀려나갈 것이다 해서 뭐가 좋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가 안 되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자, 여러분 bring about이 일단은 about의 뜻 뭐라고요? 주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란 뜻보다 더 중요한 뜻으로. 그래서 주변을 끌어오다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예문할게요. 자, 소리 읽으면 Torrential rains brought about massive flooding in the Midwest. 자, 그럼 모르는 단어 torrential 이거 모르죠? 예, 그럼 torrential을 모를 때 형광펜을 칠하는데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둘로 끊어보세요. tor 더하기 rainshall 또는 이거 어때요? torrent 더하기 shall 괜찮아요? 이제 이거 무슨 표시예요? 형용사. 그럼 얘 무슨 사겠어요? 예를 들어 musical, cultural, typical, national 이러잖아요. 맞죠? 그럼 AL이라는 어미는 뭐에다가 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명사. 예, 이게 명사예요. torrent가 명사고 거기다가 IA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요게 뜻이 있고 요거는 또 명사라는 어미로 ENT는 별 뜻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orrent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torrential이 그것 의라고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는 자 소리 읽으면 tornado 하고 단어 친척 어근을 같이 갖고 있어요. TOR. 예. 그러면 요게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나 소리 읽으시면 torture 뭐 하고 많은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torture가 뜻이 뭐냐면 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TORT가 비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이를 트는 거예요. torture라는 말은. 근데 단어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그럼 다시 이제 토네이도로 와서 토네이도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토네이도가 뭡니까? 근데 토네이도는? 감자 이렇게 돌돌돌 감자 이렇게 돌돌돌 해가지고 파는 그거 토네이도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감자를 왜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토네이도는 트위스트예요? 토네이도는 트위스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비틀비틀 하면서 부는 건 토네이도,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건 발음하면 torrent. 급물살 홍수.
자, 그러면 torrential rains라고 하면은 비가 왔는데 비가 막 굽이치며 흐르는 거예요. 자, TOR 동그라미의 뜻이 뭐니까? TOR 동그라미의 뜻이 트위스트라고요. 그게 이럴 때 여러분이 딱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정말 쉽다 싶을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쉽다고 대답을 안 하면 어려울 때는 더 하네요. 쉬운 거 자꾸 대답해야 아, 내 이건 대답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쉬울 때 자꾸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 torrential rains라고 하면 자,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rain이에요? 아니면 brought about이에요? brought about. 근데 왜 제가 rains가 동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s가 붙어서예요. 그렇죠. 근데 torrential이 형용사라며. 그러니까 rains가 명사일 거고 brought about이 동사일 것 같아. 근데 rain s가 붙네. 하나 찾아보면 우기라고 나와. 우기.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우기는 비가 내린 특별한 기간이니까 s를 붙인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급물살 많이 나는 그 장마 그런 건가 보지. torrential rains. 그것이 brought about massive flooding에서 뒤에 대상이 나왔네. 여러분 massive 무슨 말이에요? 엄청 큰이죠? H로 시작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huge. 자, 스펠링? H-U-G-E. 동의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massive flooding, huge flooding이나 마찬가지고 in the Midwest 하면 중서부에 이런 것을 발생시켰구나. 아, brought about이 주변으로 끌어왔다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beget이라는 동사가 뭔가 낳다, 즉 bring about이나 또 generate 동의어로 beget이 있다 그러는데 get의 뜻이 뭐죠? 얻다. get이 얻다. 아까 get back 할 때.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건 얻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get이 얻게 하다가 발생시키다 하겠구나. 그래서 beget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get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발생시키려면 get에 얻다란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낳아서 얻었구나. 아, 아들을 얻으셨군요. 또는 딸을 얻으셨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낳았으니까 얻은 거지. 맞지요? 예, 그런 다음에 예문이 되게 좋아요. 자, 소리 읽으시면 violence begets more violence. 예,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단어 친척. brood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brood. 근데 brood 이거 발음을 해보고 이건 뭘까? 자, 소리가 brood. 이건 뭐 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다란 말이어서 brood over something, brood about something, brood on something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는 새가 부화시키려고 알을 품는 데서 brood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breed 하겠네? brood 하다가 breed 하는 거네? 맞죠? 그러면 brood 하고 있을 동안 곰곰이 생각하겠네? 여기서 어떤 애가 나올까?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He was brooding over the bad results of his medical examination.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리 내면 He was brooding over the bad results of his medical examination.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곰곰이 the bad results of medical examination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인 줄 알겠다. 자,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발음을 해보시면 bribe이에요, bribe. 이제 bribe이란 단어는 스펠링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bribe는 이거 뇌물 준다는 거거든요. 동의어를 읽어볼게요. 일단 소리 내시면 inducement. 자, DUC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무슨 duce를 공부했는데 살짝이지만 reproduce. 그때 DUC는 똑같죠? 전혀 우연이 아니죠? 자, 그럼 저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일당 백에 CCD 이러잖아요. 이 D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DUC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 되게 많거든요. 이 뜻이 이끌다예요. 그러면은 inducement는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 밖에 있는데 안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안으로 끌어서 유인하고 유도하고 뭔가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게 발음하시면 induce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ribe이란 말이 뇌물 주다니까 그 뇌물을 줘가지고 안으로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inducement, bribe이고 그다음 동사로는 이제 그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자, 발음하시면 buy off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bribe의 대상은 사람이겠죠. 사람을 뇌물로 꼬시는 거죠. 그렇죠? 사물을 뇌물로 꼬시면 할 수는 없죠. 예. 사람을 꼬셔가지고는 뒤에다 to do something이 나온다는 거는 to에다 밑줄 긋고 to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하라고. 이거죠. 하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투부정사는 미래니까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키다 할 때 동사 somebody to 동사 맨날 그런 구조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bribe이라는 말도 그 사람한테 뇌물 줘가지고 뭐를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자 bribe 구조 소리 내보면
bribe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런 구조가 딱 되겠구나. 이해를 한 거예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한 거예요. bribe의 뜻을 아니까. 자, 그럼 예문할게요. It was his first time to babysit.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의미상 중요한 부분. 아, 이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돼서 정리하려고 끄는 거예요. 동그라미. babysit.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기고 베이비가 생기고 그리고 he가 생기고 그 다음에 his first time이라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하구나. 됐어요? It was his first time to babysit 이라는 말을 끊고서 머릿속에 아기가 떠오르고 아저씨가 한 사람 걔를 막 돌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읽을까요? 소리 내시면 and he didn't know what to do when the child started crying. 자, 예상했던 바예요. 그래요? 예. 뭘 보고 예상했어요? his first time이니까요. 예, 글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예. 그냥 주르르륵 읽었으면 무슨 말 하는지 끝까지 봐도 모르겠지만 앞에서 세팅을 딱 잡고 보면 It was his first time to babysit까지만 제대로 읽으면 babysit 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 his first time이니까 되게 실수가 있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니까 뒤는 선명하게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he did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when the child started crying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소리 내면 he tried everything he could think of 여기까지. 자, 이걸 읽을 때 he에서 가로 열고 think of 가로 닫고 이 무슨 구? 무슨 사구? he could think of가 무슨 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 everything. 해서 he could think of가 everything을 수식한다는 걸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 그러면 to. 이 to부터 무슨 사? 부사. 자, 왜냐하면은 try something. 뭔가를 시도해본다. 그 다음 궁금한 건 목적이 뭘까? 그 사람이 뭐든지 해볼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여러분 옆에 예문 보세요. 마지막 줄을 보면 The angry Germans were willing to do anything. willing to do anything과 tried everything 같은 말이죠. 그래요? 자, 생각하시고 계시구나. 자, 생각하십시오. 네. 뭐든지 하려고 그랬다와 모든 걸 시도했다는 같은 식의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됐건 물불을 안 가리고 할 때는 우리가 궁금한 건 목적이 뭔지. 맞지요? 그러니까 그때 투부정사가 나올 때 이게 목적 부사구나.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어주세요. 목적 부사라고. 자, 그럼 목적 부사.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to get the child to stop crying. 이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get 밑줄 긋고 몇 형식 동사? 5형식. 자, get의 대상 the child. the child가 어떻게 하기를 이 사람은 바래요? stop crying 하길 바라죠. 그래서 get somebody to 동사 이래서 왜 사역동사인데도 to를 쓴다 이렇게 하는 구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웬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He even tried bribing him with candy. 자, try 다음에 to만 쓴다, ing도 쓴다. ing도 쓴다. 그럼 ing는 어떤 의미다? 뭐 하면 시도해본다. 막 해보면서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탕도 막 하면 좋아봤어. 사탕 주면 원래 좀 안 좋은데도 막 별걸 다 줘봤는데 but nothing worked. 자, work 무슨 말? 효과. 어떤 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다. 어떤 것도 일했다, 일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work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work의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work에다 밑줄 긋고 아, 이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구나. 자, 다시 읽을게요. It was. 자, 소리 내면 It was his first time to babysit and he didn't know what to do when the child started crying. He tried everything he could think of to get the child to stop crying. He even tried bribing him with candy, but nothing worked. 자, 해서 잘 됐고요. 밑에 내려와서 뇌물이나 뇌물 주다는 bribe인데요. 뇌물 주는 행동, 이 범죄는 발음하시면 bribery라고 ERY로 명사를 만들어줘요.
예문 자 읽으면 He wouldn't tolerate their bribery and was insulted that they thought they could buy him off. 그는 그들의 브라이버리를 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욕했어요? 모욕당했어요? 모욕당했죠. 왜 모욕당했는지 대절에 쓰겠죠? 그쵸, 아마도 이유가 나오겠죠? 자, 왜 모욕당했냐면은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그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Buy him off. 그러니까 was insulted인 거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뇌물을 줄 때는 동사 뭐를 사용하는군요. 소리 내면 offer a bribe, give a bribe. 뇌물을 받을 때는 여러분도 읽어서 accept a bribe, take a bribe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뇌물이란 다른 말들은 쉬 하면서 주는 돈이니까 hush money, hush money. 그 다음에 뒤로 발로 퉁 차가지고 주나 보죠. 발음은 kickback.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좀 차차할 텐데 저 위로 가서 미끼라는 말 원래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미끼 그걸 발음하면 lure.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건 bait이란 다른 말이 있긴 있습니다. B-A-I-T. 그러니까 lure라 그러면 좀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그 유인책 미끼를 말하고요. 앞에 AL을 붙이면 이제 현혹시키다라는 말 전용어로 사용돼요. 미끼를 누워 현혹시키는 거죠. 자, 예문 해보죠. The bright 읽으시면 The bright lights of Las Vegas casinos allure tourists.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주어 동그라미 하면 주어가 The bright light 카지노스가 아니라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The Bright Light가 이랬잖아요. 그 라이트에 S가 붙은 이유는 이게 빛이 아니라 전등들이기 때문에 셀 수 있었던 거죠. 그 전등들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allure, 대상은 tourist. 이렇게 정확히 읽을 거예요. 대충 카지노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ribe이라고 하는 금전적 비행을 봤으니까 비슷한 어떤 비행들을 볼 텐데 부정부패 있는 소리 내시면 corruption 이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robbed 동그라미 한 다음에 break이라든지 또 hurt 동그라미하고 call 동그라미하고 그것이 hurt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corruption이란 마음이 깨진 것, 마음이 부패한 것을 corruption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제 fraud라는 말은 그냥 외워주셔야 돼. 이름저러들은 뜻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 발음하시면 fraud. 자 예문 읽으면 most get rich quick schemes are frauds. 스킴이라는 단어는 프로젝트랑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좀 음모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get rich quick, 빨리 부유해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계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기들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금 횡령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나중에 꼭 외우게 될 거고, 발음하시면 embezzle. 뭐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횡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전형적인 단어니까. 그리고 돈 뜯어가는 것도 발음하면 rip off.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bribe를 시작할 때 스펠링을 되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결혼식에서의 신부하고 스펠링 하나 차이기 때문이죠. 발음은 bride. 자, 그래서 bridegroom은 신랑이고 bride는 신부고 bribe는 뇌물이고 예,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했네요. 들어가서 내일 뭐 하나 조금만 보고 자, 뒤에 조금 더 보고 자, 발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부시라 그래요. 대통령 이름이었죠, 그쵸? 이제 기억에서 막 사라지려고 그래요. 근데 부시가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럽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단어가 있는데 잔가지가 많은 키 작은 관목, 덤불 이런 거. 예를 들면 장미는 이 둥치가 없잖아요. 이런 그 나무의 몸통이요. 그걸 트렁크라 하거든요. 트렁크는 스펠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T-R-U-N-K. 그래요. T-R-U-N-K. 트렁크가 없는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 발음하시면 부시나 슈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부시는 뭐 the bush라고 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아프리카 황무지 윌더니스도 the bush라고 한다 그러는데 부시는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고 그리고 또 대표 표현해 보시면은 엄청 중요한 그 수거가 있어요. 대표 표현의 첫 번째. 자, 소리 읽으시면 beat around the bush. 변주 굴리다. 그러니까 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다는 건데 그 부시 안에 사냥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부시 안으로 바로 치지 않고 주변을 치니까 이게 변죽을 울린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일단 부시라는 단어 자체가 덤불, 숲 그런 관목을 얘기한다는 걸 알고 동의어는 발음을 자꾸 해보면 슈럽이에요. 슈럽. 부시하고 슈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U하고 B하고 이렇게 좀 수서 다르지만 이름저러니까 부시, 슈럽하고 붙여서 연습해보고 자, 그 다음 예문을 읽을게요. 자, to a 가보죠. To a professional landscaper. 자, 여기까지. 자, 동그라미.
landscaper가 무슨 말인지 알면 되기가 좋겠죠. 자, professional이라는 말은 아는데 landscaper라는 말은 몰랐는데 landscape를 어디서 들어봤다는 것 때문에 막 넘어가. 그 landscape 그래 들어봐 무슨 뜻이냐고요. landscape이. 풍경, 그쵸? landscape이 풍경인데 풍경에다 이하를 붙이면 풍경 사람이 누구예요? 아, 조경업자. 아, 이럴 때 아하 이러셔야죠. 자, 조경업자 영어로 뭐라 하는구나. landscaper와 조경업자를 영어로 말하면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landscaper 이 괜찮네요. 자, 그래서 to a professional landscaper.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 잠바 점퍼 오버롤 점퍼 입고 가위 들고 나무 다듬는 아저씨가 생겨야 돼요. 아주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landscaper가 professional landscaper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어 읽으시면 a bush is not just a plant, but a potential artistic masterpiece.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not just A, but also B. not just A가 나오면 not just A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but 이하를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A에다 X 할게요. 뭐이긴 하지만 뭐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plant라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 주인공은 누구죠? 근데 a bush. 자, 여러분 머릿속에 부시가 하나 떠오르는데 얘가 플랜트이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진짜 중요하다. artistic masterpiece. 자, masterpiece 이건 뭘까? 걸작 이런 해석 좋죠. piece가 작품이란 뜻이 있는데 masterpiece 이렇게 되면은 artistic masterpiece. 근데 앞에 potenti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potential 뜻 잠재적인. 예. POT 동그라미가 파워라는 걸 알고 있으면 potential이라는 말을 읽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래서 이거 potential artist masterpiece인데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으시면 they are able to take what we might consider to be a common shrubs and turn them into beautiful works of art, some even resembling life-size animals. 자, 이런 데 문장 구조가 어려워요. 자, they 밑줄 긋고 뜻이 뭐예요? 데이가 뭘 가리키냐고.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찾아본다. 자, 데이가 부시인가요? 랜드스케이퍼인가요? Take what we might consider to be common shrubs and turn them into beautiful works of art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가 가리키는 바는 랜드스케이퍼겠죠. 근데 랜드스케이퍼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왜 데이로 받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히라고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람인데 그 앞에 단수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남자인지 여자 모르게 데이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테이크에서 여러분 이제 해석을 아까 정확하게 못했던 게 what 나오면 아까 제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러면 what에서 세모 표시 무슨 사절? 명사절. 그 대답 하나하나 해보세요. what의 동그라미. 그럼 what이 종속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상어. 자, 무엇의 대상? consider의 대상. 자, consider 다음에 동그라미 찍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onsider가 몇 형식 동사? 5형식. 자, 이 consider처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동사잖아요. 정말 중요한 동사잖아요. 그럼 consider가 나오면 무엇이라 여기다 라는 5형식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그거야 그냥 common shrubs지 우리는 이제 professional landscaper가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common shrubs인 것을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동사 turn. 그럼 turn이라는 동사는 변화의 동사거든요. 자, turn은 변화의 동사 맞아요? 돌리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돌면은 뒷모습과 앞모습 많이 달라요. 그래서 turn이 나오면 항상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turn A into B. 자, 그러면 댐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뭐를 돌려서는 B로 만들어요? shrubs. 좀 전에 복수로 나왔던 그 shrubs를 바꿔서는 beautiful works of art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works of art 밑줄 긋고 앞에 있는 무슨 말하고 동의어? 예, artist masterpiece. 그래서 work에 s를 1이라는 의미로는 결코 안 쓰지만 work이 작품이라는 의미일 때는 s를 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1일 때는 s 쓰면 안 돼. I have a lot of homeworks. 아닙니다. I have a lot of homework. 이렇게 가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쉼표가 나온 거예요. 자, 쉼표를 동그라미 하고, 이 쉼표는 뭘까요? 아까는 우리가 쉼표 동그라미 한 다음에, 아, 이거 뭐 때문에 썼구나. 삽입했구나. 근데 지금 이거는 삽입이 아니라 부연하는 쉼표예요, 부연. 거기다 부연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some even resembling life-size animals를 밑줄 다 긋고, 이런 거를 분사 구문이라 부르고, 맞아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거기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resembling이 있기 때문이고, resembling의 주어가 some shrubs. 어떤 나무들은 심지어 실물 크기의 동물을 담기까지 한다라는 말을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ing로 처리를 해준 거죠. 자, 실물 크기를 영어로 뭐라 하는구나. life size. 아, 이거 괜찮네. 자, 한번 다시 읽고. 다시 확인해보죠. To a professional landscaper, a bush is not just a plant but a potential artistic masterpiece. They are able to take what we might consider to be common shrubs and turn them into beautiful works of art. Some even resembling life-size animals.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단어 조금 더 보셨는데요. 아까 인트로덕션 이것저것 한 것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는 나의 목표와 다짐을 써갖고 오시는 거고요. 내일은 한 5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 5개 하다가 7개 하다가 10개 하거나 이럴 건데, 예습을 하실 때 앞에 그 박스까지, 좀 전에 읽은 데까지, 예문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읽어 오시고, 거기까지만 모르는 단어 형광펜 칠해 오시는 게 예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모르는 단어 다 표시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궁금해 했으니까 훨씬 머리에 잘 남을 거라고. 예, 그럼 내일 뵐게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참, 파워드 스터디 때문에 우리 마크 선생님의 모습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